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안을 알아보는 100세 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100세 인생의 걸림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몸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로 인해 가장 많이 나빠지고 각종 질병도 생긴다고 하죠.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심지어는 지루한 상황까지도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서 일이 지지부진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심한 스트레스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자원을 고갈시켜서 소진을 가져오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신체적, 감정적 문제를 가져오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디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요. 디스트레스는 자신의 목표에 집착해서 과도하게 자신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혹사시킬 때 오게 되고요. 수주 이상 불안하거나 긴장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흔하게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무리한 기준이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세울 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그 기준이나 목표가 너무나 정당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서 주변이나 자신 스스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또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도 그 정도가 장기적인 경우에는 스스로 지쳐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처럼 스트레스는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스트레스의 원인과 증상, 진단 기준, 치료 방법, 그때 피하면 좋은 음식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스트레스의 원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기준에 집착하는 거랍니다.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때로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현재의 조건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기도 한답니다. 문제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이랍니다. 노력을 해도 도달할 수도 없고 그러니 더 자책하고 자신을 혹사시키고 그러다 소진이 오는 거랍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 정신적 혹사인데요. 스트레스가 오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 부족을 원인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무리를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무리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몸과 마음이 지치는 소진을 가져온다고 했죠. 한번 소진이 오게 되면 장기간 무기력하고 무의욕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쉬어도 피곤하고 불안이 가중되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점점 더 지쳐가게 된답니다. 다음 스트레스 증상인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불안하고 긴장하는 증상과 무기력 증상, 공황, 불면, 죄책감, 자책감, 또 게임이나 휴대폰 같은 자극적인 행위에 과몰입하는 행위, 또 의욕상실, 피로, 집중 곤란, 또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소화불량, 두통, 통증, 어지러움 등이 번갈아 오거나 때로는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진단 기준을 한번 알아볼까요?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명은 아니고요. 내 주관적인 느낌으로만 구별하기 쉽지 않죠. 대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고 목표에 매진하는 의지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내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목표나 짧은 시간을 두고 자신을 압박해서 너무 많은 의지를 끌어내는 건 쉬운 게 아니고 무리가 따르죠. 대개 스스로 무리하는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스스로 지치기도 하고 자기처럼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 대해 답답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자꾸 충돌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알아차리는 방법은 내가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스트레스 치료 방법도 한번 알아볼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는 장기적으로 체득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그 정도가 심하거나 여건상 개선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치료를 받거나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치료와 회복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랍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은 자꾸 생각에 빠져드는 버릇이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에 몰입하게 되면서 길을 잃는 경우가 많다네요.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나 식사 시간을 지키고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고 시간을 내서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좋고요. 생활을 단순하게 하고 시간을 내서 직접 계획대로 몸을 움직이는데 치료의 시작이 있겠죠. 1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니 꼭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약물 치료 방법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수면제인데요. 과도한 불안이나 긴장을 줄이는데 제일 중요한 방법은 푹 자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잠을 하루 4시간 이상 못 자거나 한두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깬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당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도 괜찮답니다. 그러나 수면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시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다음 항우울제를 먹는 방법인데요. 항우울제는 주로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거나 생각이 복잡한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초반에는 불안이나 긴장이 완화되면서 나른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더 심해지는 경향도 있으나 이는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개 4주에서 8주 사이에 나른함도 없어지고 피로감도 덜해진답니다. 다음 항불안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스트레스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나 가슴이 조여들어 숨을 쉬기 힘든 공황증세로 나타난다면 항불안제가 사용되는데요. 대개는 숨이 쉬기 힘들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응급실로 달려가게 되는 공황 발작 정도에서는 약물 사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정신치료를 받는 방법인데요. 스트레스의 원인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데 있으므로 목표를 현실화하고 세분화해서 좀 더 작은 단계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게끔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다음으로 자기 압박에서 탈출하는 것이랍니다. 30대가 은퇴 후에 걱정을 하거나 대학도 가기 전에 취업 걱정을 하는 것은 지양하고 현재 상황에 충실하는 것이 좋답니다. 다음 수용과 위로인데요.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더 큰 성장이나 다음의 성공을 위한 경험이고 이를 통해서 삶을 더 균형 있게 관리하고 스스로의 참된 행복을 찾는 쪽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함을 알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삶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스스로 돕는 법이 중요한데요. 종교를 가진다든가 규칙적인 운동이나 수면, 식사, 또 불필요한 비난은 하지 말고요. 자극적인 활동이나 오락을 금지하고 또는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법, 그리고 명상, 또 근육 풀기, 게임 안 하기, 자주 웃는 것도 좋대요. 집안의 정리정돈 등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피하면 좋은 음식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아이스크림인데요.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면 감정이 진정된다고 알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은 당 함량이 높고 혈당을 급증시킨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통조림 수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조림 수프를 섭취함으로써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프에는 평균적으로 1000ml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인 500에서 600ml를 초과하고 있죠.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체액저류, 신장질환, 골다공증, 위암, 심지어 천식을 유발할 수도 있답니다. 그 외 커피나 가공육, 튀긴 음식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받더라도 빨리 해소하는 방법 또한 엄청 중요하죠.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